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한 부부의 수상한 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부부가 주최한 수상한 캠프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 2월 4일 경찰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한 교회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 조모 씨와 아내 강모 씨, 그리고 교회 관계자 2명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들이 검거된 것은 이들 부부가 개최한 캠프에 참가했던 한 참가자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 목사와 강 씨 부부가 검거되자 피해를 호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체 이 캠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 목사와 강 씨 부부는 자연치유 캠프라는 이름으로 9박 10일짜리 합숙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 캠프에서는 몸속의 노폐물이 만병의 근원이며 소금물 관장을 통해 이 노폐물을 빼내면 암도 낫는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70에서 120만원만 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캠프 한 번에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련원에 모였고, 캠프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끊게 한 뒤 단식을 시키면서 소금만 먹게 하며 매실 원액과 올리브유를 혼합한 액체를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소금과 제산제인 마그밀 내정을 물 1리터에 타 녹인 뒤 고무호스로 이 소금물을 항문에 넣고 20분 이상 참게 하는 관장을 실시했습니다. 조 목사는 캠프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힘으로 암을 낫게 한다며 캠프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신성한 행위라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환자들의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한의사를 데려와 진맥을 하고 침을 놔주는 방식으로 보조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캠프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장 시술을 한 강 씨는 원래 자연식 연구가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연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책을 펴냈고, TV에 출연해 자연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접 자연식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람을 모아 자연식 조리법을 강의하는 등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이 강 씨의 자연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 씨 주변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식당을 운영하고 주변에 자연식을 전파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강 씨가 조 목사를 만난 이후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후 하나님 이름 뒤에 숨어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소금물 관장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강 씨가 어느 날부터 몸속의 노폐물 배출에 큰 관심을 보였고, 노폐물 배출을 위한 수단으로 관장을 택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금물 관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장을 해주며 그 효험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색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조 목사가 나타났고, 조 목사는 강 씨에게 기도원에서는 사람이 여러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강 씨의 활동에 신의 이름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든지 간에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이들은 지난 30년간 자그마치 4만여 명이 거쳐갔다며 암이나 중풍 환자, 아토피 환자 등 중환자가 숱하게 찾아갔지만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2, 3일만 지나면 몸이 좋아지는 걸 바로 체험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은 소금물 관장은 신장 기능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소금물 관장을 지속하면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말기암이나 당뇨병 환자 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캠프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장통증과 함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소금물 관장을 위해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다가 사망했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러한 무허가 의료행위와 더불어 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해 약 38억 원의 이득을 챙겼으며 캠프에 참가한 사람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캠프에 참가한 사람이 7,000명에 달하고 이들 부부가 챙긴 돈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들 부부가 2007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캠프를 운영하면서 모두 1,571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 각종 물건을 팔아
약 16억 3,2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혐의를 확정지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은 신의 이름으로 환자를 치료했던 것뿐이고 이때 얻은 돈 대부분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이득을 챙긴 부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캠프에 참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 의료행위 등 다른 모든 혐의와 함께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강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참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조 목사 부부의 기망행위로 교육비나 치료비를 낸 게 아니라 강 씨의 저서로 알게 된 치유법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 중 일부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일부 행위는 치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이며 조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중증 환자들에게 이들의 달콤한 말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의 뜻이라 포장했습니다. 진짜 신의 뜻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인 사람들을 현혹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조 목사와 강 씨는 검거 후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수백만 원의 벌금만 낸 이들이 이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 부부의 현재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자가 캠프 이후 간염이나 신장 및 장 이상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고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소금물 관장을 실시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거나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캠프에 참가했고 캠프 이후에 생긴 질병이 캠프에서 행한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 원래 있었던 질병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긴 것인지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로 길어야 1년에서 2년 산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역시 소금물 관장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있었던 암 때문인 것인지 입증이 어렵다 보니 법률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최동원 선수는 2007년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고 병세가 호전되는 듯 했지만 곧 재발했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2010년 말 지인의 소개로 이들 부부의 자연치유 캠프를 찾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처방받은 약에 대한 복용을 금지했고 2011년 9월 14일 끝내 최동원 선수는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최동원 선수가 다녀간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 최동원 선수 사진을 게재하고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최동원 선수 이야기를 하며 최동원 선수를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자신들의 인지도에 악용한 것입니다. 최동원 선수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많이 호전시켜놨는데 최동원 선수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등 마음대로 행동해 사망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